나란 일은 이미 그릇되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고 민심도 이미 멀어졌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수많은 재앙과 억만갈래로 찢어진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 우리나라 역사상 전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사이다 발언이죠. 목숨 걸고 무능하고 비겁한 권력을 통렬히 꾸짖은 진짜 통쾌한 사이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이곳 경남 산청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을 제자로 길러낸 남명 조식 선생.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낮은 벼슬아치는 히히덕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높은 벼슬아치는 위에서 뇌물로 재물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이리가 날뛰듯 백성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가죽이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데가 없다는 그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당시 16세기, 그러니까 조선은 무능한 임금 중에 한 명인 명종 때입니다. 당연히 나라꼴은 엉망이었겠죠. 그 시대상의 단적인 예가 의적 임꺽정입니다. 의적이 박수를 받는 난세 중에 난세죠. 자, 가죽과 털의 비유. 가죽이 백성이라면 이 털은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를 해댔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즉 백성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 이건 정말 안 봐도 비디오겠죠. 오죽하면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에서조차도 임꺽정의 무리들이 도적이 된 것은 왕정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나라꼴이 이럴진데 국방과 외교가 멀쩡했겠습니까? 옛 신하를 대우하는 것은 주나라 예법보다도 엄하면서 도리어 원수를 총애하는 은덕은 망한 송나라보다도 더합니다. 세종께서 남쪽의 오랑캐를 정벌하시고 성종께서 북쪽 오랑캐를 평정하신 일을 보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국방, 개념조차 상실한 외교, 그 결과가 1555년 을묘 외변이죠. 왜구들에 의해서 전남지방에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을묘 외변으로 여실히 늘어난 이 국방과 외교, 그 정말 환장의 복식조. 남명은 당시 조정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능하고 비겁하며 배짱도 없다고 매섭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상도 3대 의병장이 있습니다. 의령 홍의장군 곽재우, 합천 정인홍, 고령 김면. 이분들이 모두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즉 실천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직접 실천한 스승과 그 제자들. 내로남불이 판을 치는 요즘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올곧게 길러낸 곳 산청의 산천제, 지리산 천왕봉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꼭 보고 가야 되는 그림이 있답니다. 산천제의 현판 뒤에 그림 딱 3컷. 그중 제일 앞권인 바로 이 그림을 봐야 된다죠.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흐르는 냇물에 귀를 씻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소를 몰고 왔습니다. 중국 장자에 나오는 허유와 소부라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초야에서 은인자적하고 살고 있는 허유라는 사람에게 중국 요임금이 찾아와서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허유는 세상에서 정말 들어서는 안 될 가장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귀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부라고, 저 소를 몰고 온 사람이죠.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은 저 물을 내 소중한 소에게 먹일 수 없다라면서 소를 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랍니다. 은둔의 고결함, 부귀영화를 쫓지 않는 삶의 고상함, 이것이 바로 남명조식 선생의 삶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성소의 하이라이트죠. 과연 이 절대방정 시대에 왕에게, 임금에게 참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의 독설 중에 독설입니다. 대비께서는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한낱 나이 어린 고아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목숨 다 내 던지고 쓴 글입니다. 성인이 됐는데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명종의 무능함, 비겁함, 배짱도 없는 모습을 가차없이 나무라고 조롱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독설을 부을 대로 퍼부어놓고 이제 거기다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합니다. 시쳇말로 2번 죽이는 거죠. 신조식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누지 못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께 아뢰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있죠.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신 우리나라 역사 전 시대를 관통하는 명문 중에 명문, 그리고 폐부를 찌르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독설의 원조이자 표본, 교과서는 단연 남명조식 선생의 이 단성소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를 직접 증명해낸 단성소, 을묘사직소. 그런데 이 단성소, 을묘사직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교훈은 이 신랄한 글귀들을 읽고 뭐 화풀이, 대리만족, 뭐 이렇게 그냥 좋아라 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소문을 대하는 권력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예상대로 이 상소를 받은 명종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진짜 그냥 빡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명조식을 벌하는 건 물론이고 이따위 글을 필터링도 하지 않고 왕인 자신에게 바쳤다고 당시 승정원 승지들까지도 벌을 내리라고 난리 쌩 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조선은 진짜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그런 꼬라지죠. 그런데 이런 조선이 500년 이상이나 이어졌던 저력, 그 묵직한 힘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다는 게 그게 전하의 홍복이니 벌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관들이 왕을 말렸고요. 이 사관들 덕분에 남명조식과 승정원 승지들은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단성소가 그때 언로가 트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언, 쓴소리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직언을 못하게 막고 덮어두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또 벌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뭐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의 교훈은 참 얄미운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친절하게 소상히 알려줘도 우매한 우리 인간들, 특히 권력에 취한 자들은 당최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래서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이렇게 말들 하는 거 아닐까요? 참 얄궂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딴기.